자, 글로벌 증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미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환락장세를 펼쳐주고 있는데, 특히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첫 테이프를 끄는 기업들이 예상을 웃도는 그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런 영향들이 또 어떤 업종을 중심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올해 또 세계가 간의 영향으로 인해서 올해 실적 전망도 낙관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은 좀 얼마나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어떤 업종의 실적 증가세가 뚜렷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4분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톰슨 로이트 자료에 따르면은 전기 대비해서는 12%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3분기에 미국 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영향으로 인해서 실적이 8.5% 증가했던 거에 비하면은 아무래도 복구 수요라든지 연말 상전 특수와 관련된 수요들이 급증했던 게 실적 증가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시가총액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정보기술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이익 증가율이 무려 15.6%에 달하고요. 시가총액이 2인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도 13.3%나 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무려 134%나 급증을 했는데요. 정보기술 같은 경우는 애플이라든지 그리고 페이스북의 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융업종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아무래도 AIG가 이번 4분기에는 흑자로 전환했고요. 또 BOA라든지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자 수익이 크게 늘어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4분기 원유 가격의 평균 가격이 1배럴에 55달러 정도까지 올라왔는데요. 작년 4분기가 49달러였던 점을 비교해 보면 유가 상승이 실적 호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작년 전체를 볼 때 업종 상승세가 뚜렷한 업종과 또 부진한 업종을 좀 나눠주셔야 되면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정보기술 업종이 여전히 성장세가 뚜렷했는데요. 작년 한 해 전체로 봤을 경우에 정보기술은 무려 19.3%나 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인터넷 광고가 크게 늘어났고요. 크라우드와 같은 인터넷 관련 서비스 이용 확대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해주는 반도체 수요들이 급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가율상으로 보면은 에너지 업종이 무려 364%나 증가를 하면서 S&P 업종 중에서는 단연 1위를 기록했는데요. 또 소재 업종 같은 경우에도 국제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무려 13.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문제는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발표 초반에 발표했던 예상치보다는 항상 실적 결과가 더 좋게 나타났는데요. 보통 3.1%포인트 정도가 올라갔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4분기 최종 이익 결과는 한 15% 정도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올해 전체 S&P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은 무려 12%가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업종의 실적 증가세가 좀 뚜렷해질 것으로 보여지시는지요? 아무래도 올해는 미국 기업들의 이익 증가세가 상당히 뚜렷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한 12%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연준이라든지 OECD가 보는 미국의 성장률은 올해 2.5%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세계 경제 성장률도 3.7%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첨단 기술 업종이 가장 큰 수혜를 입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인터넷과 관련된 서비스 이용 확대로 인해서 인공지능 그리고 3월 인터넷의 보급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를 뒷받침하는 반도체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국제 반도체 제조 장치 재료협회에 따르면 올해 세계 반도체 장비와 관련된 판매 금액이 7.5%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2년 연속 과거 최고치를 계속 경신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정보기술 업종 외에도 에너지라든지 소재 업종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어서 두 자릿수 이익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미국의 경기 확대로 인한 자금 증가
그리고 트럼프의 금융 규제 완화에 따라서 금융업종도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도 정보기술, 소재, 에너지, 금융업종 쪽으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새해 계속 유입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 기업의 기업 증가, 시총 증가율이 작년처럼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경우에 지금의 상승 라인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여지는데 과연 높은 이익 증가율 추세가 좀 계속 이어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올해 미국 기업 예상 그 증가율을 보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11월 달만 하더라도 11% 증가에 그칠 것으로 봤는데요. 트럼프의 세제 개혁안이 발표되고 나서 1월 초에는 무려 12.9%나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시장은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4분기 결산 실적을 발표할 때는 아무래도 기업 측에서는 세제 개혁안이 자기 기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가도 발표하게 되고요. 또한 그 미국으로 그 환류될 자금 유입 규모라든지 배당률을 어느 정도 올릴지도 같이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1주당 EPS를 어느 정도 끌어올릴지도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아들 부시 때였죠. 해외 이익 그 환류와 관련해서는 그 한 절반 정도가 환류가 됐었는데요. 이 때문에 S&P 500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유보금이 2조 5천억 달러인 점을 비교해 보면 이 중에 80%가 환류됐을 경우에 1조 달러가 배당금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S&P 500 기업들의 EPS는 무려 4% 정도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대형 호재들이 기업 결산 실적을 발표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급등락하는 종목들도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런 측면으로 봤을 경우에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미국 기업들의 그 실적 증가세를 봤을 경우에 연말까지 다우지수는 27,500선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 에너지 업종의 실적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하셨는데요. 올해도 높은 이익률을 또 이어갈지, 또한 최근에 WTI, 서부 텍사스유가 64.3달러 배럴까지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익 증가세가 다른 업종보다도 상당히 뚜렷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작년에는 아무래도 유가가 낮았던 데 따른 기저 효과로 인해서 무려 이익 증가율이 4배 반 정도에 달했습니다. 이제 올해도 고유가가 계속된다는 점에서는 현재 40% 이상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그 세계 경기 확장에 따라서 소재 업종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익 증가율이 무려 17.7%나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제유가를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는 근거는 아무래도 올해 내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불거질 수가 있겠고요. 또 미국 경기 확장에 따라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셰일가스와 관련된 기업들의 그 리그기 가동이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올해 그 비상업 부분의 원유 선물 매수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62만 장이 넘는 과거 최고치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투기 세력들이 그 매수 쪽에 배팅을 걸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달러 약세도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그 미국의 원유 재고가 8주 연속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리그기 가동 대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줄고 있는 742기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국제유가는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그게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특히 미국의 에너지 정보국 EIA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유가 예상을 65달러까지 상향 조정시켰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가가 상승할 때마다 에너지 업종뿐만 아니라 소재 업종들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세계 증시의 가장 큰 이슈는 중국이 미국 국채 매입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검토 보도였는데 물론 당국은 부인했습니다만 최근 미중 간 통상 갈등을 봤을 때 이 관련된 부분은 해프닝이 아닐 것으로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더 이상 사지 않을 경우에 미국 채권 시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언급해 주시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외환 보유액이 3조 달러가 넘는데요. 이 중에 3분의 2가 달러 자산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만 하더라도 1조 2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고요. 주택담보증권이죠. 페리메 같은 쪽에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금이라든지 임대 부동산에도 투자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유로나 엔, 파운드, 우리나라 원화로 구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채는 외국인들이 미국 국채가 한 6조 달러 정도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 4분의 1 정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계속 줄일 경우에도 미국 채권 시장은 크게 요동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해외 부분들이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 부분이 2016년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48%에 달했지만 현재는 40%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외환시장에 개입하기 위한 실탄 확보뿐만 아니라 채권 가격 하락에 따른 투자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꾸준히 줄여왔는데요. 이를 미국 개인이라든지 투자 신탁이 무난히 소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제금융기관들은 에서 풀린 돈들이 한 20경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자금들이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가 좀 가격이 좀 올라간다면 언제든지 매수에 들어올 수 있을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미국 국채 시장은 실제 중국이 국채를 매각을 하더라도 큰 변동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얼마 전에 국회의회를 통과한 트럼프의 감세안으로 인해서 이 부작용이 더 커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년간에 걸쳐서 1조 5천억 달러 세금을 줄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재정 적자가 앞으로 10년간 1조 달러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채 발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0년간 1조 달러를 투자하는 인프라 투자를 전개되는데요. 이 때문에 채권 발행을 통해서 계속 진행시키는데 만약에 전 세계가 미국 국채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정 악화 부분의 요인이 작용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통상 압력과 관련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 협상 능력이 좀 약한 데다가 또 협상에 서툴기 때문에 실제로 매각까지 고려를 했을 경우에는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미국과 사이가 좀 틀어지고 갈등 관계가 심화된다면 1대1로 사업이라든지 중국의 꿈이라든지 신형 대국 관계가 물 건너 가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패를 보일 수는 있어도 실제 쓰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서 궁금한 거는 중국의 속내인데 최근에 뭐 외환보고 다분화라든가 이런 국채 가격 하락 전망 이런 부분들 말고도 해도 경제적 이유만이 아닌 다른 이유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미국 국채에 대한 포지션을 더 늘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2016년도 10월 달이었죠. 위엔화의 IMF, SDR 기축 통화에 들어감에 따라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달러 자산보다는 금을 보유하는 성향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계 2위 금 보유국인데요. 현재는 3,992톤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금 보유뿐만 아니라 국채를 더 이상 매입하지 않는 대신 고금리 선진국 통화죠. 호주나 캐나다 달러 자산을 더 늘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정치적 불안이 해소되는 러시아라든지 브라질, 멕시코 쪽과 관련된 자산도 조금씩 늘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현재 미중 관계에 악화됐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남중국해라든지 북한, 대만 문제를 통해서 미국과의 안보라든지 그리고 외교적인 측면에 갈등 관계가 심해졌던 것도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1월 중에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펼칠 경우 중국 입장에서도 현재
달러 자산 매각뿐만 아니라 다른 그 미국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인 패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 미중 간의 그 무역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에 대응하는 이런 실질적인 카드도 현재 중국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뭐 미국이 보복을 가한다면 중국도 이에 맞선 무기를 좀 보여주기 위한 이런 부분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보유자산 매각을 통해서 미국을 견제하는 이런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지만 아무래도 4월 달 미국이 위엔화와 관련해서는 과소평가 이유로 환율 조작국 지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미국 국채를 줄이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맞대응할 수 있는 카드는 아무래도 미국 농산물 중에서 중국에 수출되는 제품 중에 한 20%를 차지하는 콩이라든지 닭고기, 돼지고기에 대해서 긴급 수입 제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콩이나 대두유, 닭고기, 돼지 가격 등 그 안정이 그 수입품에 의존했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카드도 사실상 쓰기는 어렵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애플이라든지 포드, GM, 인텔, 퀄컴, 보잉에 대해서 민간 차원의 불매운동이라든지 그리고 불시의 통관 검사 그리고 면허 거부, 독과점 위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을 쓸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틈새 시장에서 좀 늘어날 수 있는 종목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실제로 미국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할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네, 실제로 매각까지는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처럼 트리플 A 등급의 신용 등급을 갖고 있는 다른 국채를 찾기가 어렵고요. 또한 미국 국채처럼 그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6조 달러 정도에 달할 정도의 유동성이 높은 채권 시장도 없습니다. 또한 그 투자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투자 상품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현재 갖고 있는 미국 국채는 꾸준히 가져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를 일부라도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 같은 경우는 평가손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과정 속에서 위엔화는 강세, 달러는 약세가 전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수출하는 중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특히 정치적인 이유로 다른 나라의 국채를 사고 팔았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나라들이 환율 방어라든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차이나 머니에 대한 규제 조치를 둘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고심이 좀 깊어지고 실제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중국이 어떻게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변동성도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주요 무역 관련된 속내와 또 글로벌 증시에 대한 향방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미주산업경제연구소의 주용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